반갑습니다. 오늘 치료 약초 강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먼저 성경절을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에스겔서 47장 12절인데요. 강 양쪽에는 온갖 종류의 과일나무가 자라게 될 것이다. 그 잎은 시들지 않고 그 열매도 끊이지 않을 것이다. 성소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그 나무들을 적시기 때문에 매달 새로운 열매를 맺을 것이다. 그 열매는 먹을 것이 되고 그 잎은 치유하는 데 쓰일 것이다. 하나님은 식물과 우리 주변의 자연 속에 이런 치유의 속성을 정교하게 심어 두셨습니다. 이를 이해할 때 우리는 우리 몸이 창조주께서 주신 돌봄과 영양을 필요한다는 사실을 다시 떠올리게 됩니다. 성경에 언급된 여러 허브들을 생각해 보면 그것들이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 탐구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며 이는 우리의 건강과 활력을 더욱 풍성하게 해줍니다. 허브 치료는 하나님께서 자연 속에 담아두신 지혜의 증거이며 치유가 영적인 믿음과 실질적인 지식을 함께 요구한다는 사실을 일깨워 줍니다. 뭐라고요? 치유가 영적인 믿음과 실질적인 지식을 함께 요구한다는 사실을 일깨워 줍니다. 우리가 다양한 허브의 특성을 배워갈수록 하나님이 주신 자원을 잘 관리하는 선한 청지기가 되도록 격려받습니다. 자, 오늘 치료약초 강의 두 번째 시간인데요. 지난번에 제가 약초 세 가지 가르쳐 드렸잖아요. 블랙 월넛, 주얼위드, 슬리퍼리 앨럼. 이 약초 중에 직접 이렇게 실천하고 계신 분들이 계신가요? 지난번 어느 팀장님이 잇몸에 염증이 생겨서 블랙 월넛으로 치유하신 그런 경험담을 올려주셨잖아요. 이런 허브들 통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치료가 되고 또 그런 건강에 유익이 되는 것들을 경험하면 정말 이 허브들이 얼마나 효과가 좋은지를 알게 됩니다. 자,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허브들은 두 가지입니다. 이 양이 많기 때문에 오늘은 두 가지만 가져왔고요. 먼저 쐐기풀하고 알파파입니다. 지금 이제 3월이면 여기 저희가 사는 곳은 이제 서서히 꽃이 피고 이제 잎이 나오는 그런 시절입니다. 그래서 이제 봄이 됐잖아요. 그래서 봄을 주제로 해서 저희가 약초들을 골라봤습니다. 쐐기풀, 스팅잉 네들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일명 봄의 강장제입니다. 그 다음에 알파파 들어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이거는 자주개자리라고 합니다. 이 허브는 영양가가 굉장히 풍부한 허브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매번 소개해 드리는데요. 보너스로 이번에는 에너지 증진 건강 허브차를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이제 봄이 되면 나른하고 춘곤증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이 차를 통해서 또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간에는 제가 그 허브차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쐐기풀의 효능에 대해서 이제 제가 말씀드릴까 합니다. 쐐기풀은 아시다시피 봄의 강장제입니다. 강장제가 무슨 뜻이죠? 이거는 이제 에너지를 준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힘을 주고 활기를 주는 그런 강장제입니다. 그래서 쐐기풀이 단순히 풀이라고 생각하겠지만 굉장히 놀라운 효능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쐐기풀은 왼쪽에 보시다시피 이런 형태로 생겼는데요. 일반적으로 쐐기풀은 영어로는 이제 네들이라고 합니다. 여러 명칭들이 있는데요. 스트링 네들이라고 하고 커먼 네들, 그다음에 스팅잉 네들, 그러니까 쐐기풀이라고 합니다. 이 쐐기풀은 사용 부위가 거의 대부분 전체를 다 사용합니다. 뿌리, 잎, 씨앗, 뭐 버릴 게 하나도 없어요. 그 정도로 굉장히 사용 범위가 넓습니다. 쐐기풀은 끝이 뾰족한 잎과 흰색에서 노란색의 꽃을 피웁니다. 식물 전체가 가시 같은 털로 덮여 있어서 피부가 잎과 줄기의 이 털에 닿으면 상당한 통증을 느낍니다. 잎에 난 털에 찔렸을 때 통증은 피부를 찔렸을 때 상당한 통증을 느끼는데요. 이 통증은 피부를 자극하는 식물화학 성분 때문에 발생을 합니다. 여기 그림에 보시다시피 잎에 보면 여러 털들, 가시들이 이게 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스치면 여기 사진처럼 이렇게 부풀어 오르고 막 굉장히 가렵습니다. 근데 또 해결 방법이 있어요.
쐐기풀에 쓰인 경우에는 흥미롭게도 쐐기풀 즙이 또 이런 증상들을 완화할 수가 있습니다. 그 자체의 쏘임에 대한 해독제가 되고 바르면 즉각적인 완화를 시켜줍니다. 다만 이제 쐐기풀을 다룰 때는 반드시 장갑을 착용해야 합니다. 이런 이제 펄들이나 가시들이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되겠죠. 쐐기풀은 단백질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고요. 비타민, 미네랄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풍부해서 특히 셀레늄, 유황, 아연, 크롬, 붕소 같은 중요한 미량 미네랄이 모든 식물을 통틀어서 최고 수준에 들어있습니다. 그 쐐기풀의 효능을 살펴보면 이 쐐기풀을 통해서 많은 약들이나 이런 것들이 활용되고 있어요. 현대의학에서 독일에서는 쐐기풀이 전립선 질환 치료제, 이누제로 판매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류마티스 질환과 염증성 질환을 위한 허브 치료제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고혈압과 알레르기성 비염에 쐐기풀을 사용을 합니다. 그다음에 또 탈모 치료제로도 씁니다. 뿌리는 탈모와 머리카락이 가늘어지는 증상 치료에 도움이 됩니다. 그다음에 지혈 작용을 하는데요. 자궁출혈, 코피, 장출혈 등을 포함한 내부 출혈에 쐐기풀 잎을 사용합니다. 쐐기풀로 만든 약초 치료제는 월경, 과다시, 출혈을 멎게 하는데 널리 사용되고요. 흥미롭게도 여성의 월경이 지연되거나 없을 때도 또 출혈을 유도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전체적으로 어떤 효능이 있는지를 정리를 했습니다. 알러지 완화, 소화 촉진, 혈액 정화, 염증 완화, 월경 관련 도움이 되고요. 통증 완화, 세균 제거, 탈모 방지, 이뇨작용, 지혈, 혈관 확장, 혈압 감소, 뭐 상당히 많은 효능들이 있습니다. 이 쐐기풀은 칼슘과 비타민 D가 굉장히 풍부한데요. 천연치료 닥터 보겔은 신선한 봄에 쐐기풀이 칼슘 함량이 매우 높다고 말합니다. 어린 잎으로 골라 잘 데친 다음 잘게 다지고 나서 서빙 직전에 스프 위에 뿌리거나 으깬 감자에 섞어서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게 주스로 또 만들어서 먹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쐐기풀 주스는 가열하지 않고 칼슘, 인, 철분, 비타민 D의 훌륭한 공급원입니다. 이 봄철에 이 조언을 따라서 실행한 어머니들이 매우 기뻐했다고 전합니다. 창백하고 무기력했던 아이들은 붉은 뺨과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쐐기풀 주스를 만들면 잎을 주스에게 갈아서 마시면 됩니다. 따먹을 때는 반드시 이제 장갑을 착용해야 가시에 쏘이지 않습니다. 주스기가 없거나 청소하기 싫다면 아침 스무디에 잎을 넣어 갈아서 마시면 됩니다. 적어도 한 컵 분량의 잎을 넣고 성인은 한 컵에서 두 컵, 아이들은 반 컵에서 한 컵을 마십니다. 이 봄의 강장제는 과소평가할 수 없고 이 쐐기풀을 모으는 그 노력을 충분히 보상을 받습니다. 몇 가지 그 주스 레시피를 소개할까 하는데요. 그러니까 블렌더 방식이 있습니다. 믹서기 방식인데요. 여기에는 쐐기풀잎 한 컵 반, 물 3컵, 사과 반 컵, 레몬 주스 2큰술, 생강 한 조각, 소금 조금 넣고 믹서기에 갈아서 이게 걸러서 드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주스기 방식은 쐐기풀잎 한 컵, 당근 6개, 사과 1개, 레몬 1개 이런 레시피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쐐기풀잎 한 컵, 시금치 2컵, 당근 1개, 당근 6개, 생강 한 조각 이런 레시피 있습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다른 뭐 과일이나 이걸 넣어서 주스로 만들어서 드셔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대표적인 예를 이제 소개해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쐐기풀을 먹는 방식이 여러 가지 있는데 또 이렇게 차로 이렇게 우려서 드시면 좋습니다. 이제 여기 보면 비율을 라즈베리 3, 쐐기풀 잎 하나, 알파파 잎 하나 이거를 비율로 3대 1대 1로 섞어서 병에 보관한 다음에 차로 끓여서 드시면 좋습니다. 여기 우려내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걸 좀 진하게 우려내면 더 효과가 좋습니다. 그 말린 허브 위에 세 가지 허브를 4분의 1 컵을 1리터 병에 넣고 끓는 물을 부어서 병을 가득 채우고 나서 뚜껑을 닫고 2시간에서 4시간 정도 우려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걸러서 드시면 좋습니다. 이 쐐기풀 우려낸 차는요, 1리터에 1000mg 이상의 칼슘이 들어있고 5000 IU의 비타민 A가 있고 760mg의 비타민 K가 들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15mg의 철분이 들어있고 다량의 비타민 B군이 들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려낸 차가 또 여러 다른 방식으로도 저희가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혈액을 보충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이제 건강차인데요. 으깬 쐐기 풀잎 한 컵을 물에 채운 뒤 5분간 끓여줍니다. 그 다음에 끓인 다음에 슬로우 쿠커에 넣어서 하룻밤 동안 우려냅니다. 그 다음에 아침에 건더기를 걸러서 물병에 넣어서 하루 종일 마시거나 스프로 사용합니다. 이 차는 짙은 녹색을 띠며 매우 영양가가 좋습니다. 설탕을 없이 먹는 게 가장 좋은데요. 말린 잎으로도 가능하지만 가능하면 프레시한 쐐기풀을 따서 이렇게 드시면 더 효과가 뛰어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방식으로 혈액 보충용 건강차가 있는데요. 여기는 이제 다른 허브하고 같이 혼합해서 드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신선한 쐐기풀잎 넷, 여기는 이제 건조한 것이라면 원 테이블 스푼, 그다음에 질병이 잎 하나, 건조한 것은 원 티스푼이고요. 민트 잎 세 장, 물 두 컵. 이 허브를 넣고 끓는 물을 부은 다음에 20분간 우려냅니다. 그래서 아침, 점심 전에 뜨거운 차 한 컵을 마시면 혈액을 풍부하게 하고 신장이 노폐물을 배출하고 알러지나 전립선 문제를 치료할 수 있어요. 말린 허브를 사용할 경우는 이 차를 하루에 4잔 정도 마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임신 출산이 있으신 분들은 또 이 쐐기풀 차를 드시면 건강에 매우 유익합니다. 쐐기풀은 다른 어떤 허브보다도 엽록소가 더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허브에 포함된 비타민과 미네랄 목록에는 인간의 건강과 성장에 필요한 거의 모든 성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와 아기에게 영양 공급을 해주고요. 다리 경련과 기타 경련을 완화해주고 출산 중과 출산 후 통증을 줄여줍니다. 쉽게 흡수되는 높은 칼슘 함량은 자궁, 다리 및 기타 부위의 근육통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출산 후 출혈을 또 막아주고요. 이 쐐기풀은 비타민 K가 아까 보시다시피 풍부합니다. 그래서 헤모글로빈을 증가시켜주고요. 이 비타민 K는 조골세포 활동 촉진 및 골밀도를 유지하고 골다공증을 예방해 줍니다. 다만 혈액 희석제, 와파린 등을 사용할 때는 약의 효과를 떨어뜨리기 때문에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모유의 풍부함과 양을 증가시켜 주고요. 이렇게 진하게 우린 차를 만들 때 또 여기 라즈베라 잎이나 알파파를 같이 넣어서 드시면 효과가 매우 뛰어납니다. 여기에는 이제 비타민 K 주사를 맞을 일이 거의 없게 됩니다. 산모가 이 비타민 풍부한 약초들을 통해 필요한 모든 비타민 K를 섭취하고 이를 아기에게 전달해 주기 때문입니다. 출생 직후에 결핍된 비타민을 채우기 위해 아기에게 바늘을 꽂기보다는 아기가 자궁에 있는 동안 내내 비타민 K를 공급해 건강한 혈액을 갖게 해주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이 차를 경험한 산모들은 매일 이 우린 차를 마신 덕분에 출혈도 훨씬 적었고 진통도 매우 수월하게 넘겼습니다. 지혜로운 산파들은 산모들에게 이 차를 마실 것을 꼭 권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쐐기풀의 또 효능 중에 하나가 탈모에 좋습니다. 이 쐐기풀을 이용한 많은 제품들이 시중에 나와 있어요. 쐐기풀 뿌리 오일은 수세기 동안 칙칙하고 가늘어지는 모발을 보호하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쐐기풀 뿌리는 특히 피부, 두피, 모발 건강을 개선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비듬을 제거하고 모발 성장을 촉진하며 약해진 모낭을 강화해 줍니다. 많은 허브 헤어 케어 제품에서 쐐기풀 뿌리 추출물이 들어 있습니다. 뛰어난 모발 성장 특성 때문에 쐐기풀은 헤어 마사지 오일, 샴푸, 컨디셔너 등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 레시피로 직접 이제 쐐기풀 오일을 만들 수 있는데요. 재료는 쐐기풀 말린 뿌리하고 캐리어 오일이 필요합니다. 여기는 캐리어 오일은 알몬드나 올리브 오일이 필요합니다. 만드는 방법은요. 신선한 쐐기풀 뿌리만 씻어가지고 약간 말려서 사용할 때 습기가 없도록 합니다. 가위를 사용해서 뿌리를 작은 조각으로 잘라주고요. 이 조각들로 병을 채운 뒤에 쐐기풀을 병에 최대한 많은 기름을 부어주고 잘 섞이도록 저어준 다음에 기포를 제거해 줍니다. 어두운 곳에 한 달간 우리거나 슬로우 쿠커에 넣고 2일 동안 낮은 온도로 데워줍니다. 이때는 좀 매일 이렇게 흔들어 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천으로 오일을 걸러냅니다.
모발 성장과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 이 오일을 두피에 발라줍니다. 오일을 두피에 바르고 10분 정도 마사지를 하고 20분 정도 놔둔 후에 샴푸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서너 번씩 이렇게 오일로 발라주면 탈모 예방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이 오일은 초기 오일을 만들 때 이 쐐기풀 하나 가지고만 만들어도 좋지만 여기에 또 우엉풀이, 컴프리풀이, 질갱이풀 넣으면 더 좋은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이 약초들을 잘게 썰고 쐐기풀 뿌리가 혼합 물에 한 4분의 3 정도 되도록 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탈모뿐만 아니라 비듬과 두피 문제를 해결하는데 또 쐐기풀이 좋습니다. 그래서 비듬, 건조한 머리, 가렵고 민감한 두피를 관리하기 위해 이 쐐기풀 오일을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두피와 모발에 마사지 하듯 발라 주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샴푸 약 1시간 전에 따뜻한 쐐기풀 오일을 두피에 발라주고 특히 염증이 심한 부위를 세게 마사지한 후에 마사지하면 더 효과적으로 흡수를 도와줍니다. 두피와 머리카락에 밤새 발라줘도 괜찮습니다. 따뜻한 오일을 바르고 문지른 후에 머리를 수건으로 감싸거나 베개를 덮어 기름으로부터 보호를 해줍니다. 두피 건선과 습진이 확실히 개선되려면 몇 주에서 몇 달 정도 걸릴 수가 있습니다. 매주 두피 마사지를 하면 염증 완화, 자극받은 부위 치유, 그리고 관련 탈모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머리에 뭐 비듬이 많거나 두피 문제가 있으신 분들 쐐기풀 오일을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또 쐐기풀은 이 컴프레스 이렇게 압박 붕대처럼 만들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패드에 쐐기풀 팅처를 적셔서 허브 컴프레스를 만듭니다. 이 압박포를 통증이 있는 관절염 부위나 류마티스 환부에 대어줍니다. 또한 통풍, 신경통, 염좌, 경련, 건염, 자골신경통 치료에도 이 컴프레스를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필요하면 이 과정을 반복하고 하루에 2컵에서 3컵 정도 차를 마시면서 하면 더 효과가 좋습니다. 그 다음에 또 쐐기풀은 또 이 출혈을 방지하는 데도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신체 어느 부위에서 발생하는 출혈이든 쐐기풀은 강력한 수염작용을 해서 치료를 해줍니다. 상처나 베인 곳에 쐐기풀차, 팅처제 또는 생즙을 바르면 출혈을 늦추고 멈추게 할 수가 있습니다. 코피를 멈추는 데 도움이 되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코피를 멈추기에 쐐기풀잎 가루를 맞거나 신선한 쐐기풀 즙을 마시기도 합니다. 신선한 주스를 마시거나 신선한 쐐기풀을 먹는 것이 코피를 예방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여기에는 이제 비타민 K가 풍부하게 들어있기 때문인데요. 이것은 정상적인 응고와 모세혈관 강도에 도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이제 어느 사례를 잠깐 소개하면 가족 친구 중에 한 명이 반복적으로 코피가 나는 아이들을 여러 명 두었습니다. 심각하지 않았지만 굉장히 짜증 났겠죠. 의사는 비타민 K 결핍증을 진단했고 어머니는 스스로 이 문제를 치료하기 위해 쐐기풀 캡슐을 주기 시작했고 쐐기풀이 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굉장히 상상이보다 굉장히 빠르게 해결돼서 그 가족의 코피는 과거 일로 끝났다고 경험담을 얘기를 했습니다. 또 쐐기풀은 굉장히 알러지에 굉장히 좋습니다. 여기 저희가 사는 곳도 한 3월 중순부터 이 꽃가루가 날리기 시작합니다. 저도 이 꽃가루 알러지가 좀 있어서 이때만 되면 굉장히 좀 재채기도 많이 하고 굉장히 좀 괴로운 그런 시간들을 보낼 때가 있는데요. 저도 이제 이걸 공부하면서 지금 이제 이 캡슐을 구입해서 미리 예방 차원에서 지금 먹고 있습니다. 이 쐐기풀은 호흡기 문제와 코막힘 완화에도 도움을 줍니다. 건철과 같은 다양한 알러지를 완화하고 천식 발작 발생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모세혈관을 강화하고 면역 체계를 강화해 줍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공부하면서 알게 된 건데 추천하고 싶은 이 제품이 하나 있어요. 에클레틱 인스티튜트에서 나온 허브 제품이 있는데 이 회사는 동결 건조된 쐐기풀을 사용해서 다른 일반 제품보다 더 효과가 더 강하고 신선한 쐐기풀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1개에서 3개 캡슐을 권장하는데요. 저는 이제 최소 3알은 복용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 보충제를 복용한 사람들은 평소 봄과 가을에 발생하는 꽃가루 알러지를 완화하는 데 좋은 효과를 보였습니다. 여기 왼쪽에 보면 이 제품이 있잖아요. 이 네들 리프, 이 쐐기풀 잎을 캡슐로 만들어서 이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뭐 시중에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 이 제품은 동결 건조해서 굉장히 신선하고 효과가 더 좋습니다. 알러지가 보통 악화되기 최소 한 달 전에 꾸준히 복용할 때 가장 효과가 좋다고 생각합니다. 쇠기풀은 호흡기를 강화하고 제대로 기능하도록 돕는 것으로 보입니다. 알러지 시즌이 오면 쇠기풀과 비타민 C 1000mg을 복용하면서 큰 컵의 물을 2시간마다 복용을 했습니다. 이것이 효과적으로 꽃가루를 가라앉힐 수 있었습니다. 캡슐을 구매하기 싫다면 아니면 구매하기 힘든다면 쇠기풀차 1리터를 매일 마셔 주어도 같은 효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맛을 위해서는 페퍼민트를 넣어도 됩니다. 저는 정상적인 알러지 시즌 전에 한 달 동안 캡슐 한두 병을 복용하는 사람들을 봤는데 그 결과 몸 상태가 엄청난 변화를 경험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알러지 시즌이 오면 재채기, 콧물, 가려운 눈, 이런 문제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나 이런 문제들이 이 캡슐을 복용하면서 과거 일이 되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완전한 완화를 경험했고 다른 분들은 여전히 약간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차이가 그들의 물 섭취량과 식단의 질에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강하게 의심합니다. 가공식품만 계속 먹고 몇 알짜리 알로 순식간에 모든 게 나아질 거라고는 기대할 수 없겠죠. 보통 알레르기 시즌에도 계속 캡슐을 복용하면서 그들은 훨씬 나아졌다고 보고합니다. 일반 약국에서 알러지 약을 사면 굉장히 졸립고 이런 약에 취한 느낌이 있잖아요. 근데 이 제품은 전혀 그런 느낌이 없습니다. 또 다른 이점은 이들이 신체 면역력을 키우기 시작했고 이후 몇 년간 알러지가 사라지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정말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겠죠. 이 알러지 시즌이 오면 물을 많이 마셔주는 게 좋습니다. 또 여기에 소금을 추가해서 마셔주면 더 빠른 완화를 경험할 수가 있고요. 탈수는 알러지 문제를 악화시키며 많은 미국인들이 맑고 순수한 물 외에도 많은 것을 마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청량음료 이런 것들을 많이 마시잖아요. 면역 체계가 제대로 가능하려면 순수한 물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또 쇠기풀은 좋은 것이 전립선 비대증에 좋습니다. 전립선 비대증 치료에 사용되는 허브 제품들은 가장 빠른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쇠기풀 뿌리를 소팔메로 나 피지움과 같은 다른 추출물과 혼합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소팔메로나 피지움도 다 전립선 치료에 사용되는 허브들입니다. 그렇지만 이 두 허브에다가 쐐기풀 뿌리를 추가한 제품을 같이 사용하면 치료 효과가 더 좋습니다. 여기는 제가 추천하는 제품은 아니고 다만 이제 시중에 보면 소팔미로 피지움 플러스라는 이름으로 제품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소팔메르도 들어있고 피지움도 들어있고 네들 쐐기풀이 들어있습니다. 이 제품들을 사용하시면 전립선 비대증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소변의 흐름이 눈에 띄게 개선되는 것을 곧 느낄 수 있을 것이며 밤중에 화장실을 자주 가야 했던 증상도 줄어들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 전립선 비대증 치료를 위한 쐐기풀 권장 용량이 있는데요. 하루에 4캡슐을 복용하고 특히 하루에 쐐기풀차를 두세 잔 함께 마시면 더 도움이 됩니다.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이 제품을 사용하고 그 후에는 이제 최소 2달 동안 하루 한 캡슐로 줄이고 그 후에는 일주일에 한 알씩 유지 용량을 복용하며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 깊게 관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이 치료법은 대부분의 전립선 비대증 치료법보다 비대증을 완화하는 데 더 효과적입니다. 참고로 또 소개하고 싶은 게 닥터 슐츠에서 나오는 이 프로스테이트 전립선의 팅처 제품이 있습니다. 이 제품을 복용해도 또 효과는 좋은데 다만 가격이 좀 비쌉니다. 그 다음에 또 쐐기풀은 신장 건강에 또 굉장히 좋은 효능이 있습니다. 약초 전문가들은 신장 기능을 개선하기 위해 쐐기풀 잎차나 우린차를 자주 사용합니다. 여기 밑에 보시다시피 이런 쐐기풀을 이용한 그 우린차들을 사용하는데요. 신부전증으로 신장 투석을 받던 한 남성의 사례가 있습니다. 그의 딸이 쐐기풀 잎차를 가져다 주기 시작했는데 한 달 뒤 신장 기능이 몰라보게 좋아져서 의사들이 투석을 중단했을 정도였습니다. 쐐기풀 잎은 씨앗 만큼 강한 효능을 가진 것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런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신선한 생 쐐기풀을 발견해 1년 내내 사용하고 싶다면 끓는 물에 살짝 데친 뒤에 물기를 조금 빼서 냉동용 지퍼백에 넣어서 보관하면 됩니다. 그러면 겨울철에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뭐 신장에도 좋고 전립선에도 좋고 탈모에도 좋고 뭐 우리가 고민하는 그런 문제들을 많이 해결할 수 있는 게 쐐기풀입니다. 또 신장 건강을 위해서 쐐기풀 또 씨앗이 또 사용됩니다. 잎도 좋고 그다음에 쐐기풀 씨앗은 쐐기풀 중 가장 잘 알려지지 않은 부분입니다. 유럽에서는 이 씨앗이 늙고 지친 말의 강장제로 자주 사용되었습니다. 그들은 팔기 몇 주 전에 쐐기풀 씨앗을 먹이 시작했는데 그러면 씨앗은 털의 윤기를 되돌려주고 더 활기차게 만들어 더 잘 팔렸습니다. 쐐기풀 씨앗은 신장 회복제 또는 신장 영양제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퇴행성 신장 질환 치료에 쐐기풀 씨앗 팅처를 사용한 약초사들은 훌륭한 결과를 보고하고 있습니다. 여기 왼쪽에 보면 씨앗으로 만든 팅처가 보이시죠? 미국 허블리스트 길드 저널에 발표된 연구는 임상 경험을 확인해서 확인해주고 있는데 쐐기풀 씨앗이 신장 사구체 기능을 증가시키고 혈청 크레아티닌 수치를 낮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쐐기풀 씨앗의 효과적인 섭취 방법을 몇 가지 제가 소개할까 합니다. 쐐기풀 씨앗은 굉장히 작고 가늡니다. 저도 이제 얼마 전에 이 쐐기풀 씨앗을 제가 오다를 해서 제 밭에 뿌렸습니다. 그래서 잘 나오기를 이제 바라는데요. 여러분들이 집에서 뭐 일반 뭐 상추나 쑥갓, 뭐 깻잎 이런 것들도 좋으시지만 제가 지금 지난번부터 가르쳐 드린 이런 약초들을 텃밭에 뿌려서 키우시어서 사용하시면 더 여러분 건강에 유익할 것 같습니다. 쐐기풀 씨앗은 약간 고소하고 짠맛이 나며 하루 한 티스푼 정도 소량으로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요구르트나 오트밀, 샐러드에 이렇게 뿌려서, 스프에 뿌려서 드시면 좋고요. 꿀에다가 또 이렇게 생꿀을 절여서 한두 스푼씩 먹으면 맛도 좋고 에너지 보충에도 효과적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볶은 소금이나 김가루와 함께 갈아서 천연 조미료처럼 밥에 드셔서 드실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제 쐐기풀은 각성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쐐기풀 씨앗은 천연 자극제를 역할을 해서 에너지를 높여줍니다. 그래서 이거는 밤잠을 설칠 수가 있기 때문에 오전이나 낮 시간에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상으로 제가 쐐기풀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정말 많은 효능들이 있잖아요. 또 많은 증상들을 이 쐐기풀을 사용함으로 인해서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은 알팔파에 대해서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한국말로는 자죽의 자리인데요. 이 허브는 매우 영양가가 높습니다. 알파파의 유익한 점은 알파파는 미국, 캐나다 및 여러 나라에서 중요한 사료 작물로 재배되는 콩과의 식물입니다. 육안상 클로버하고 비슷하며 작은 보라색 꽃들이 군집을 이루어 피어납니다. 이 알팔파의 어원은 모든 음식의 아버지를 뜻하는 아랍어 알팍파카에서 유래를 했습니다. 이 알파파는 긴 뿌리를 통해서 미네랄을 흡수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풍부한 미네랄을 공급을 해줍니다. 주요 성분 및 효능은 다량의 철분, 칼슘, 마그네슘, 칼륨, 미량 미네랄 및 비타민 K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쐐기풀하고 좀 비슷한 그런 영양 성분들이 들어있습니다. 이러한 성분들은 독소를 제거하고 산성을 중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 알파파의 이제 효능에 대해서 소개해 드릴까 하는데요. 얘는 이제 질병 보조에 좋은데요. 빈혈, 관절염, 통풍, 불안정한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되며 뇌하수체의 균형을 맞추고 혈액과 신장을 해독을 해줍니다. 그다음에 염증 및 완화에 도움이 되는데요. 염증이 생긴 방광을 진정시키고 부종 및 체내 수분 정체 현상을 완화해주고 또한 순한 심장 강화제로도 쓰입니다. 갱년기 및 여성 건강에 좋은데요. 갱년기에 동반되는 안면 홍조와 야간 발한을 완화하며 호르몬 변화를 관리하는 데 사용합니다. 세이지와 함께 사용하면 더 효과적이며
천연 에스트로겐 생성 및 입덧에도 도움이 됩니다. 기타 이제 열을 내리고 류마티즘을 완화하며 가벼운 완화제 효과를 제공합니다. 여기 이제 효과들을 제가 정리를 했는데요. 여기는 이제 알러지, 빈혈, 식욕 증진, 관절염, 혈액 응고, 혈액 정화, 모유 분비 촉진, 소화 기능, 신장 질환, 콜레스테롤 감소, 입덧, 류마티즘, 위궤양, 치아 부식 예방에 효과가 좋습니다. 이 알파파는 미네랄이 굉장히 풍부합니다. 저 오른쪽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각종 비타민들이 다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 미네랄들이 들어 있습니다. 이 알파파는 뼈를 형성하고 튼튼하게 만드는데 필요한 미네랄이 매우 풍부합니다. 알파파 차를 차 형태로 마시면 효과가 좋은 경우가 많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10명 중 2명꼴로 알파파 차에 매우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며 통증이 거의 완전히 감소한 경험을 했다고 합니다. 관절염과 산성 중화에 도움이 되는데요. 알파파에는 혈액을 중화시키고 미네랄, 마그네슘, 인, 칼륨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관절염은 종종 혈액이 산성화되는 산증으로 인해 발생하는데 알파파는 이 상태를 반전시키거나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 다음에 해독작용인데요. 신체 전반에 걸친 해독 효과가 있습니다. 알파파는 쐐기풀과 동일하게 알러지 증상에 또 효과가 좋습니다. 알파파는 영양 성분이 매우 풍부하여 알러지로 고생하는 분들에게 훌륭한 선택이 됩니다. 실제 사례를 소개할까 하는데요. 심한 꽃가루 알레르기와 계절성 알러지를 앓던 아이가 알파파 정제를 복용한 지 단 일주일 만에 증상이 사라졌고, 알러지철이 시작되기 한 달 전부터 복용했을 때 증상이 전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복용량은 아이는 하루에 한 3, 4회 한 번에 4에서 5알 정도 복용을 했습니다. 더 많이 섭취해도 몸에 해롭지 않으므로 본인에게 필요한 만큼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알파파 정제는 건강식품점에서 매우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제가 여러 가지 사진들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이 알파파 관련 영양 이 제품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뭐 제가 어떤 걸 추천해 드릴 수는 없고 여러분이 이제 선택해서 사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알파파 정제를 이용해서 또 알러지 예방을 한 사례를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매일 아침 공복에 알파파 알약 몇 알을 물 8온스와 함께 섭취하고 이후 30분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는 방법입니다. 꽃가루가 심한 지역에 거주한 한 여성은 이 방법을 통해 약 3개월 후부터 변화를 느끼기 시작했고 3년이 지난 지금은 알러지가 거의 조절된 상태가 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매일 1리터의 알파파차를 마시고 매 끼니마다 알약을 몇 알씩 병행하면 더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항염증 작용인데요. 알파파에 포함된 쿠마린, 페놀산 등의 화합물이 체내 염증을 낮추어 알러지 반응으로 인한 염증을 완화해 줍니다. 면역 체계를 강화하고 해독 작용을 통해 알러지 유발 물질에 대한 신체 저항력을 높여줍니다. 다만 이제 알파파는 또 알러지 반응을 일으키는 분도 가끔씩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알파파에 포함된 단백질이 면역 체계를 자극해서 가려움증, 두더기 부종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이제 좀 조심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자가 면역 질환, 루푸스 환자의 경우 알파파가 면역 체계를 활성해서 증상을 재발시키거나 악화시킬 수가 있으므로 이런 분들은 섭취를 금해야 합니다. 알파파를 이제 차 형태로 마시면 좋은데요. 이때는 하루에 1리터 정도를 꾸준히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기본적으로는 한 컵 기준으로 해서 말린 알파파 허브나 꽃 2티스푼을 끓는 물 한 컵에 넣어서 마시고요. 또 대용량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알파파 잎 3큰술을 끓는 물 1리터에 넣어서 드시면 됩니다. 우리는 방법은 끓는 물에 재료를 넣고 10분에서 15분 정도 우려냅니다. 여기에 페퍼민트를 추가하면 풍미가 더욱 좋아지고요. 건더기를 걸러낸 후에 기호에 따라서 단맛을 추가해서 마시면 됩니다. 이 알파파 차에 추가적인 효능이 있는데요. 여기는 이제 콜레스테롤 조절을 해주고, 그 다음에 해독 및 이뇨 작용을 해줍니다. 소변 배출을 이렇게 촉진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는 이제 풍부한 영양소들이 들어있습니다. 비타민 A, C, D, K, 칼슘, 마그네슘, 철분 등 미네랄이 풍부해서 면역력을 높이고 뼈 건강을 지원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소화기 건강을 증진해주고요.
여성 건강에도 또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알파파는 당뇨병이 있으신 분에게도 좋습니다. 알파파는 혈당 수치를 낮추는 데 도움을 주고 비타민, 미네랄 등 영양소가 풍부해서 훌륭한 천연 치료제가 됩니다. 그래서 활용 방법은 매 끼니마다 알파파 씨앗 1티스푼을 음식 위에 뿌려 먹습니다. 제품 포장에 기재된 안내에 따라서 알파파 정제를 또 복용할 수도 있고요. 매 식사 시 알파파 싹을 내서 그게 한 줌씩 섭취해서 필수 영양소를 보충해 줍니다. 조금 있다가 제가 알파파 싹을 내는 것을 영상으로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슐린 반응에 어려움을 겪던 이런 당뇨 환자들이 알파파를 섭취 후에 좋은 결과를 얻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알파파는 또 신장 결석을 분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여기에는 비타민 A, C, E와 아연이 들어있기 때문에 신장 결석을 녹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러한 성분들은 알파파 분말, 정제, 싹 모두에 들어있습니다. 알파파 싹은 매우 알칼리성이어서 체내 결석을 분해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이제 여기 이런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통증 없이 3일 만에 신장 결석을 녹이는 치료법으로 알파파 싹을 대량으로 섭취하는 방법을 권장을 합니다. 제가 여기 방법들을 소개해 드릴까 하는데요. 신장 결석을 위한 3일 정화요법을 제가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이 방법은 통증 없이 결석을 녹이는데 도움을 주는 것으로 소개되었습니다. 1일차에는 라임 6개, 물 4리터, 알파파 정제 드시는데요. 드시는 방법은 라임즙을 섞은 물을 하루 동안 수시로 마십니다. 깨어있는 동안 매 시간마다 알파파 정제를 2알씩 복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2일부터 3일차는 1일차와 동일한 양의 물을 드시는데 이때는 라임을 제외를 시킵니다. 같은 양의 알파파 정제를 복용을 해줍니다. 주의사항으로 치료 기간 중에는 초콜릿을 포함한 이런 카페인 제품을 피해야 됩니다. 실제 사례를 소개하는데요. 신장결석 3개로 인해서 레이저 수술을 앞두고 있었는데 어느 부인이 다량의 물과 함께 하루에 4번 알파파 정제를 20알씩 복용하고 라임 주스를 마신 결과 CT 촬영에서 결석이 사라진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알파파도 탈모 및 대머리 치료에 또 좋습니다. 알파파 즙을 당근 및 상추즙과 같은 비율로 섞어 매일 마시면 모발 성장에 놀라운 도움이 됩니다. 이 조합에는 모발 성장을 돕고 탈모를 예방하는 성분이 풍부합니다. 여기에는 그 알파파 싹에 실리카와 영양소, 당근의 카로틴 및 미네랄이 결합해서 모발에 영양을 공급을 해줍니다. 알파파는 모발 성장에 필요한 비타민 B2, B5, 엽산을 공급을 해줍니다. 건강한 두피와 튼튼한 모근에 중요한 아연, 구리, 망간, 마그네슘과 같은 미량 원소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알파파 즙을 어떻게 내는지도 또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착즙이 어려운 경우에 알파바 싹을 최소 크게 2줌 정도 먹고 중간 크기의 당근 2개를 갈아서 정기적으로 마시는 것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알파파의 또 다른 효능이 있는데요. 여기 이뇨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알파파의 화학적 성분은 체내에서 물을 효율적으로 배출하도록 돕는 이뇨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종을 완화시키고요. 과도한 수분이 축적되는 부종을 증상을 완화하는데 유용한 치료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혈압을 낮춰줍니다. 혈압 조절, 동맥 건강, 이런 것들을 이제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데요. 미네랄이 풍부한 알파파 싹을 많이 드시고 매일 2~3컵의 알파파 차를 마시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알파파 이 스프라웃 싹을 내서 드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약물 및 알코올 의존증을 또 해독해 줍니다. 금당 증산을 완화해 주는데요. 사고 등으로 다량의 통증 완화제를 복용하다 중단할 때 금단 증상 때문에 굉장히 힘들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알파파의 알칼리성 성분이 체내 독소를 제거해서 약물이나 알코올 의존증을 극복하는 데 기여를 해줍니다. 복용 방법은 몇 주 동안 매일 최소 1리터의 차를 마시면 체내 시스템을 정화하고 중독에 대한 갈망을 줄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알파파 싹, 그 스프라웃에 대한 효능을 제가 소개할까 합니다. 알파파 싹은 미네랄 농도가 매우 높고 영양가가 풍부하며
기르거나 사용하기가 쉽습니다. 영상에서 제가 보여드릴 텐데요. 굉장히 키우기가 쉽고 잘 자랍니다. 여기에는 이제 황산화제가 풍부한데요. 알파파 싹은 모든 채소 중에서 황산화 성분이 가장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 질병 예방차원에서 싹즙을 정기적으로 마시면 심장질환, 갱년기 증상, 골다공증, 암과 같은 퇴행성 질환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매일 한 컵 이상의 싹을 식단에 추가하는 것도 좋습니다. 이 알파파는 면역을 강화해 주는데요. 싹즙을 마시거나 샌드위치 등에 넣어 정기적으로 섭취하면 NK 세포 활동이 활발해져서 면역 기능이 크게 향상됩니다. 그 다음에 백혈병 및 암에도 효과가 좋은데요. 알파파에 포함된 아미노산인 L-카나바닌은 백혈병 퇴치에 효과적인 천연 성분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모든 종류의 암 치료를 돕기 위해 다량의 알파파 싹 섭취를 권장하는데, 이는 알파파의 체내 영양을 공급하고 치유를 돕는 신선한 효소가 매우 풍부하기 때문입니다. 또 알파파는 콜레스테롤을 감소해 줍니다. 이 알파파의 활성 성분은 간에 쌓이는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장 교양에 좋은데요. 영양가가 높은 알파파 즙은 장 교양 환자에게 매우 부드럽고 치유 효과가 좋습니다. 소화기관에 문제가 있는 경우 즙 형태로 섭취하는 것이 치유에 더 유리합니다. 여기 이제 싹 키우는 방법들을 제가 소개를 해드리는데요. 여기 설명은 지금 굉장히 길게 설명을 했지만 실제 뭐 영상을 보시면 굉장히 간단합니다. 먼저 알파파를 싹을 키우려면 씨앗을 넣고 먼저 씨앗을 불려줘야 됩니다. 씨앗 두세 큰술을 계량해서 넣고 깨끗이 헹군 뒤에 유리병에 담습니다. 그 다음에 물을 채워주고요. 어느 정도 한 3분의 1 정도 물을 채운 다음에 하룻밤 동안 불립니다. 그 다음에 다음날 그 물을 걸러내고 물을 빼준 다음에 이제 그거를 하루에 한두 번씩 물을 갈아줘 알파파 싹이 잘 자랍니다. 그래서 자세한 거는 제가 이제 영상으로 보여드릴게요. 뭐 수확 시기는 보통 이게 알파파를 키우면 한 4, 5일 정도 지나면 이 병에 꽉 찬 형태로 잘 자랍니다. 그래서 영양가가 굉장히 최고조에 달하는데요. 이때 드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자, 여기 제가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저는 이제 올게닉으로 알파파를 구입을 해서 바닥이 채워질 정도로 병에 알파파를 붓습니다. 잘 보이시죠? 제가 올게닉 알파파 스프라우 시드를 제가 아마존에서 구입을 했고요. 그래서 첫날은 병에 물을 한 3분의 1 정도 채워서 하루 정도 불려줘야 됩니다. 보통 뭐 하룻밤 정도만 불려줘도 충분하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망이 있는 이 싹을 키우는 저 도구를 저희가 구입을 했는데요. 저기에다 이제 하룻밤을 불린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불렸으면 이 물을 버려서 이제 걸러주고요. 이제 신선한 물을 저기다 부어서 2번 정도 이렇게 씻어줍니다. 그리고 잘 흔들어서 그냥 한번 씻어주기만 해도 됩니다. 2번 정도 헹궈줍니다. 이게 헹구고 나서 이제 그 씨앗을 잘 이렇게 좀 흔들어서 잘 펼쳐줍니다. 이렇게 저 흔들어서 한번 펼쳐준 다음에 저희는 이제 하루나 이틀 밤 저렇게 천으로 감싸서 덮어두고 하룻밤을 또 지냅니다. 저기 하룻밤을 놔두고 그 다음날 저게 놔둔 다음에 그 다음날 약간 저렇게 씨앗이 새싹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또 아침에 물을 다시 부어가지고 또 한 2번 정도 이렇게 헹궈줍니다. 아침마다 한 번 정도만 저렇게 해줘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헹궈주고요.
저렇게 헹궈 준 다음에 이제 이거를 그대로 뭐 또 하룻밤 그대로 놔두면 됩니다. 잘 펼쳐가지고요. 잘 펼쳐서 이렇게 테이블 근처나 이렇게 놔둡니다. 그러면 이제 이틀 지나면 저 상태가 되고 3일째 또 다음에 영상을 보면 한 4일째 정도면 이렇게 풍성하게 이 병 안에 가득 차게 됩니다. 자, 보이시죠? 그러면 저 싹을 드시면 됩니다. 뭐 여러분이 샐러드 형태로 드셔도 좋고 뭐 여러 가지 형태로 그 생야채 그대로 드시면 저 안에 들어있는 풍부한 영양 성분들을 여러분들이 섭취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또 소개할 거는 이거를 이제 저희는 또 주스를 또 만들어서 먹을 수가 있어요. 여기 보면 어, 알파파 싹 한 움큼 정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저는 이제 당근을 한 5개 정도 이렇게 썰어서 놨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는 이제 주스기도에다가 주스를 이제 짜서 먹는데요. 먼저 약간의 그 당근을 밑에 깐 다음에 그 위에다가 알파파를 채워 넣습니다. 채워 넣고 그 다음에 그 위에다가 당근을 덮습니다. 덮은 다음에 이제 뚜껑을 닫고 짜면 뭐 여기서 주스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주스가 나오잖아요. 이게 신선한 주스잖아요. 여기에 당근에 이런 카로틴이나 또 알파파의 여러 성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걸 망에 걸러가지고 먹습니다. 정말 신선하고 영양가 높은 알파파 주스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샐러드로 드셔도 좋고 이렇게 주스 형태로 만들어서 드셔도 좋습니다. 이 알파파는 또 코피를 흘리거나 예방할 때 도움이 됩니다. 여기 알파파에 들어있는 혈액 응고를 촉진하는 성분이 있는데요. 여기는 또 비타민 K 함량이 또 높습니다. 그래서 잇몸 출혈, 코피 및 기타 출혈성 질환을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 알파파는 모세혈관을 강화해 줍니다. 코피가 자주 나는 경우 매일 두세 컵의 알파파 차를 마시거나 식사 때마다 알파파 정제 두 알을 복용하면 모세혈관이 튼튼해져 쉽게 터지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그 다음에 알파파에는 풍부한 비타민 C가 있어서 코피 예방에 중요한 역할을 해줍니다. 비타민 C와 바이오 플라보노이드 성분은 혈관을 강화하고 쉽게 멍이 드는 증상을 완화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콜레스테롤이나 심장병, 뇌졸중에도 좋은데요. 알파파의 섬유질과 화학성분은 콜레스테롤에 달라붙어 혈액 내에 머물거나 동맥벽에 쌓이는 것을 방지해 줍니다. 우리 몸에 해로운 형태의 콜레스테롤은 제거하지만 유익한 또 HDL 콜레스테롤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작용 원리는 알파파는 염증을 줄이는데 콜레스테롤은 보통 염증의 반응에 생성되기 때문에 수치가 낮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 예방 효과가 있는데요. 동맥벽에 플라크가 형성되는 것을 막아서 심장병과 뇌졸중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권장 섭취량은 정제 알약으로는 하루에 12알에서 20알, 차로는 한 3, 4컵 정도가 적당합니다. 그다음에 암 치료 보조 및 면역 기능 향상에도 좋습니다. 암 예방에는 여러 연구에 따르면 알파파 섭취와 암 발생 사이에는 상관관계가 있으며 알파파가 결장 내 발암 물질과 결합해서 이를 빠르게 배출하도록 돕는 것으로 보입니다. 항암 치료 후 후유증 완화에도 도움이 됩니다. 사이톡신산이나 네오사르와 같은 화학요법 약물은 면역을 저하시킬 수 있는데 알파파는 이런 면역 억제 증상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약, 약물 복용 시 비타민 K를 보충을 해줍니다. 항생제 및 기타 약물, 뭐, 아모크실린, 겐타마이신, 스트ep토마이신, 테트라사이클린과 같은 항생제를 복용하면 체내에 비타민 K가 고갈되는데 알파파는 이를 효과적으로 복구해 줍니다. 기타 항콜레스테롤제, 항경련제, 스테로이드제 등도 비타민 K 수치를 낮춰주는데 알파파 섭취가 도움이 됩니다. 기타 약물 복용 시
비타민 K를 보충을 해줍니다. 그다음에 또 알파파는 임산부를 위해서 비타민 K 수치를 강화해줍니다. 뭐 이거는 저기 앞에서 쐐기풀에 소개한 거하고 동일한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그런 효능이 있고요. 여기 소개해드릴 거는 권장 섭취량은 조선사들에 따르면 임신 후반기에 매일 알파파 차 3컵 또는 정제 내아를 복용하는 여성들은 출혈 문제를 훨씬 적게 겪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알파파는 또 혈액을 희석을 해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그래서 천연 희석제로 사용되는데요. 쿠마딘이나 와파린 같은 약물 대신 알파파, 마늘, 비타민 E를 사용해서 혈액을 희석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러한 천연 방식은 약물과 같은 부작용 없이 혈액 희석 효과를 낸다는 것이 연구로 증명되었습니다. 방법은 이제 의사와 상의해서 진행하시되 비타민 E를 매일 600에서 1000 IU 섭취하는 것부터 같이 병행을 해줍니다. 그래서 권장 루틴은 매일 6000에서 1000 IU 비타민 E와 함께 다진 마늘 한쪽 그리고 매 끼니마다 최소 8알의 알파파 정제를 복용을 합니다. 이 루틴을 실천하면 매일 3.8리터의 물을 마시고 천일염 반 티스푼과 함께 섭취할 것을 제안을 합니다. 다만 이제 알파파 섭취 시 주의사항이 있는데요. 뭐 아시다시피 이런 쿠마딘이나 와파린 같은 혈액식전의 항응고제를 복용 중인 경우에는 알파파와 함께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알파파를 사용하기 전에 의사와 상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작용은 과도하게 많은 양을 섭취할 경우 과민성, 적혈구 파괴 및 빈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통풍이나 루푸스 환자가 있는 경우에는 알파파 섭취를 해서는 안 됩니다. 자, 이것으로 이제 제가 소개해드린 두 가지 허브들을 끝냈고요. 마지막으로 건강 허브차를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제가 앞서 말씀해드렸다시피 이름은 이제 에너지 부스팅 허브차입니다. 여기에는 이제 세 가지 허브가 들어가는데요. 첫째는 이제 로디올라 로시아 루트라고 이런 허브가 있습니다. 이 로디올라는 보통 이제 시베리아나 이런 고산지대에서 채취하는 허브인데요. 이 허브는 스트레스 및 만성 피로를 개선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인지 기능을 향상해 주고요. 운동 능력을 향상해 주고 기분을 개선시켜 줍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허브는 아마 잘 아시는 허브일 거예요. 가시오가피입니다. 그래서 가시오가피는 기력 및 활력 증진, 스트레스 완화, 면역 증진, 근육 및 뼈 건강을 증진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허브도 아마 아실 거예요. 황기입니다. 황기. 황기는 면역력 강화 및 기력 회복, 심혈관 및 신장 건강 지원, 항산화 및 항염 작용, 혈당 조절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허브들을 동일 비율로 조합을 섞어서 이제 티로 마시면 됩니다. 여기 레시피가 있는데요. 로디올라 뿌리 1 테이블스푼, 가시오가피 뿌리 1 테이블스푼, 황기 뿌리 1 테이블스푼입니다. 각 재료를 섞은 다음에 티팟에 넣고 뜨거운 물을 부어서 끓은 다음에 약불에서 한 20분 정도 우려주면 됩니다. 저는 이제 이 티를 제가 한 2주 전부터 마시기 시작했는데요. 이 티를 마시면서부터 이렇게 막 출근하면 졸린 증상, 뭐 피곤한 증상, 그다음에 밥 먹고 식곤증이라든지 이런 증상들이 다 사라졌습니다. 그다음에 또 그 제가 이제 주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조깅을 하는데요. 조깅을 할 때 이 티를 먼저 마시고 조깅을 했더니 피곤한 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커피를 드시는 분들은 커피를 끊으시고 이 차를 드시면 커피와 비슷한 그런 각성 효과도 있고 또 에너지를 부스팅, 그러니까 증진을 해줍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차를 요즘 이제 즐겨 먹고 있습니다. 다만 이 차는 각성 효과가 있기 때문에 아침이나 점심 정도 그때 복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녁에는 또 이게 잠을 잘 안 오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오전이나 오후 전반 정도에 드시면 더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그 에너지 증진 허브차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자, 이것으로 제 강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